여행 계획 세우실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아, 요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지?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라오는 거기 말고 진짜 좋은 곳은 어디일까? 하고요. 인터넷에 넘쳐나는 추천 리스트를 보다 보면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신 여행지 순위 조사부터 숨겨진 명소를 다룬 기사, 심지어 숙박업계의 속사정이 보이는 데이터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분석을 통해 단순히 어디가 뜬다, 이걸 넘어서서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고르고 또 지금 대한민국 여행의 큰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아주 흥미로운 자료부터 시작해보죠. 야놀자리 리서치에서 발표한 여행자 감성 평가 기반 한국 관광지 500이라는 보고서예요. 저는 이 제목부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냥 방문객 수, 검색량 뭐 이런 걸로 순위를 매겼잖아요. 그렇죠. 숫자로만 봤죠. 네. 그런데 이건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 감성. 그러니까 여행자가 그곳에서 실제로 얼마나 만족하고 감동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평가 방식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갔다, 이게 아니고요. 가본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말했나, 이걸 측정하려고 한 거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남긴 글, 댓글, 영상 같은 빅데이터를 싹 긁어모은 거예요. 그걸 전부 다요? 네.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인기도 50%, 그리고 그 언급 내용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만족도 50%를 합산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막상 가보니까 별로였다는 후기가 많으면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매튜 효과,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매튜 효과요? 네. 기존 방식대로라면 유명한 곳은 계속 더 유명해지잖아요. 덜 알려진 좋은 곳은 순위에 오르기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 방식은 실제 경험의 질을 측정하니까 작지만 만족도 높은 곳들이 순위에 등장할 기회가 생긴 거죠. 오. 심지어 미국 퍼듀대학교, 경희대학교 같은 학계와 협력해서 모델의 신뢰도까지 높였다고 하니 꽤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대망의 종합 1위 어디였나요? 저는 당연히 제주도 어딘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놀랍게도 종합 1위는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네, 광안리요. 네, 심지어 2위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부산이 1, 2위를 다 휩쓴 거죠. 와, 광안리라니 정말 의외인데요. 물론 좋은 곳이지만 전국 1위를 할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대체 광안리의 어떤 감성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긴 걸까요? 단순히 바다가 예뻐서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죠.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복합성에서 찾고 있어요. 광안리는 그냥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이 되면 광안대교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고 주변에는 트렌디한 카페나 맛집이 줄비하죠. 즉, 자연과 도시의 매력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 낮에는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밤에는 도시의 활기를 느끼는 이 다채로운 경험이 SNS상의 언급량과 긍정적인 반응을 폭발시킨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거군요. 탑10에 다른 곳들은 어디가 있었나요? 탑10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도 있고요. 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같은 역사적인 공간도 있죠. 제주 성산일출봉도 순위에 있고요. 정말 장르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전체 500곳의 큰 그림입니다. 이 500개 관광지를 유형별로 나눠보니까 자연경관형 관광지가 무려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40%나요? 네, 결국 사람들은 화려한 테마파크나 역사 유적지도 좋아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쉬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자연경관형이 40%. 결국 힐링과 쉼이 핵심 키워드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고 보니 보내주신 다른 자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KB국민카드가 수도권 거주자 500명에게 올여름 어디로 휴가 가고 싶냐고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그 자연의 상징 같은 곳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강원도가 46.3%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죠. 와, 사실 이건 꽤나 의미 있는 변화예요. 전통의 강자였던 제주도는 16.2%로 4위에 그쳤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결과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제주도에 대한 인기가 식은 건지 아니면 강원도에 특별한 매력이 생긴 건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봐야죠. 우선 제주도는 최근 몇 년간 높은 물가와 관광객 과밀화 문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죠. 한 번 가려면 큰맘 먹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반면에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산과 계곡, 바다를 모두 품고 있어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언택트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굳혔어요. 아, 온택트? 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복잡한 곳을 피하고 한적한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려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강원도의 약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설문조사 항목을 더 뜯어보니까 그게 더 명확해지네요. 선호하는 휴가 요양을 물었더니 30대와 50대는 휴식, 휴양 힐링을, 40대는 자연경관 감상을 1순위로 꼽았더라고요. 네,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들 뭔가 액티브한 활동보다는 조용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2025년 여행 트렌드로 웰리스와 언택트가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여행에서 벗어나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웰리스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북적이는 해변에서 파라솔 경쟁을 하기보다는 숲속 오두막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휴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 거예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트렌드에 딱 맞는 구체적인 장소들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여행 픽이라는 기사에서 추천한 곳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홍천의 살둔 계곡이나 힐리언스 선마을 같은 곳들이요. 네, 힐리언스 선마을이 바로 그 웰리스 트렌드의 대표적인 예시죠. 여긴 아예 입수할 때 휴대폰을 반납해야 해요. 진짜요? 네, 인터넷도 안 터지고요. 완벽한 디지털 디톡스 환경 속에서 명상, 숲치유, 건강한 식단 같은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와, 처음엔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 후기를 보면 의외로 해방감을 느끼고 재충전이 확실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싶은 마음. 바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로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여행톡톡 기사에 소개된 곳들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 많았어요. 특히 대구 군위에 있다는 사유원이요. 사유원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죠. 개인이 약 1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숲을 30년 넘게 가꿔서 만든 명상과 예술의 정원이에요. 10만 평이요? 네, 건축계의 거장들이 설계한 명상 공간과 예술 작품들이 숲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그걸 찾아다니며 온전히 사색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됐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 입장료 보고 좀 놀랐어요. 평일 5만 원, 주말에는 6만 9천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테마파크보다 비싼데요. 그 돈을 내고 숲에서 명상을 한다. 솔직히 저는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인기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싼 입장료는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죠. 아, 덕분에 사람이 붐비지 않고 고요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완벽한 고요함과 사색의 시간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힐링 공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시끄러운 곳에 질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곳을 찾아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 또 인상 깊었던 곳이 경남 고성의 독수리 생태체험관이었어요. 독수리를 본다는 것도 신기한데 800마리나 되는 야생 독수리를 볼 수 있다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죠. 25년 전에 독수리 할아버지로 불리는 한 분이 겨울에 굶주리는 독수리들이 안타까워서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대요. 아, 정말요? 네, 그 소문이 독수리들 사이에 퍼졌는지 매년 겨울 몽골에서 수백 마리의 독수리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장관이 연출되는 거죠.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는 걸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특별한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니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숨은 명소만 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전통적인 여행지들도 여전히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SRT 매거진이 선정한 2025 SRT 어워드를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어워드는 독자 12,000여 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서 선정했는데 고흥, 공주, 목포, 안동, 영주, 울주, 익산, 춘천, 함안, 해남이 10대 여행지로 뽑혔어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주의 공산성에 가면 1500년 전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600년간 이어져 온 유교 전통의 삶을 엿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볼거리를 넘어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주의 반구천의 암각화도 포함된 게 눈에 띄네요. 7,000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고래사냥 그림을 직접 본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여행의 트렌드가 힐링과 쉼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숲속에만 들어가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예요. 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고요한 자연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시간의 무게가 주는 안정감과 지적인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여행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고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지만큼이나 중요한 어떻게 여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좋죠. 숙박 데이터 분석 플랫폼 온다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더라고요. 네, 2024년 상반기 숙박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한 흐름이 보여요. 호텔과 리조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9.6%, 14.1%나 증가했어요. 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펜션이나 캠핑 관련 매출은 소폭 감소했죠. 이건 좀 재미있는 지점이네요. 한편에서는 한적한 자연을 찾아 강원도 계곡으로 떠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숙소는 더 편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이나 리조트를 원한다니. 얼핏 들으면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그걸 모순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이요? 네. 여행의 목적은 온전한 쉼인데 잠자리까지 불편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얻되 잠은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자면서 확실하게 피로를 풀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아, 일리가 있네요. KB 국민카드 설문에서도 선호하는 숙소로 펜션, 풀빌라, 리조트 콘도, 호텔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펜션도 과거의 민박 수준이 아니라 고급 시설을 갖춘 풀빌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온다 데이터에서도 풀빌라 대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결국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휴식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그 비용을 국내 고급 숙소에 투자하던 경험이 일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어요. 이왕 돈 쓰고 쉬는 거 조금 더 투자해서 확실한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여행 기간이에요.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거든요. 아, 기간도요? 네. 국내 여름 휴가 기간을 물었더니 2박 3일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어요. 일주일씩 길게 가는 휴가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는 걸까요? 그런 셈이죠. 긴 휴가 한 번을 위해 1년을 기다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떠나서 일상에 지친 에너지를 그때그때 충전하려는 수요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주말에 연차 하루 붙여서 2박 3일로 훌쩍 다녀오는 거죠. 네, 맞아요. 여행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쉼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의 질, 즉 숙소의 퀄리티나 여행의 만족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대한민국 여행 트렌드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가라는 유명세보다는 내가 직접 느끼는 감성과 만족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만족감을 채워주는 핵심 요소로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쉼이 강력하게 떠올랐고요. 맞아요. 그 결과 강원도 같은 전통적인 자연 친화적 여행지가 재조명받는 동시에 군의사유원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힐링 공간들도 주목받고 있죠. 동시에 안동 하회마을처럼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역사적인 명소들도 여전히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여행을 떠나는 방식에 있어서는 2박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호텔이나 풀빌라 같은 조금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확실한 재충전을 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요. 결국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경험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경험을 하는가가 여행의 새로운 기준이 된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흐름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 계획에 좋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감성, 힐링, 프라이빗 같은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힐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SNS에 올릴 멋진 사진을 위한 보여주기식 힐링이고요. 다른 하나는 힐리언스 섬마을처럼 휴대폰조차 꺼두고 싶은 진짜 나를 위한 힐링이죠. 여러분이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 이 두 가지 힐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솔직한 답 속에 지금 대한민국 여행 트렌드의 가장 깊은 속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